시어머니, 이제 죽어도 시원하시겠네요.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모 병원 장례식장. 저 강민지 35살은 시어머니 박순자 영정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셀카를 찍었습니다. V를 그리며 SNS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장례식 해시태그 드디어 자유 해시태그 이제 내 맘대로 해시태그 시원하다.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며느리가 미쳤나?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저게 뭐하는 짓이야?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80평생 사셨는데 이제 편히 쉬세요. 더는 남의 인생 망치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반전이 정말 미쳤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2014년 3월 20일, 저는 이준호를 만났습니다. 32살 대기업 과장, 연봉 7천만 원.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박순자 65살, 서울 강남구 아파트 60평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돌아가셨는데 보험금으로 20억을 받으셨답니다. 첫 만남부터 이상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네. 첫째, 결혼하면 나랑 같이 살아야 해요. 둘째, 시집 오면 직장 그만두고 집안일만 해요. 셋째, 용돈 한 푼 안 줘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좀 그러시긴 한데 나는 당신 편이야. 정말? 응. 결혼하면 내가 다 지켜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2014년 9월 13일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3천만 원 전부 제가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푼도 안 내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오는데 당연히 내야지.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신혼여행은 무슨, 그 돈이면 나한테 용돈 드려. 결혼 첫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민지야,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 상 차려. 네, 어머니. 그리고 화장실 청소해. 어제 내가 쓴 거 그대로잖아. 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은행 대리. 출근이 아침 8시 30분. 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출근. 저녁 6시에 퇴근하면 다시 지옥. 민지야, 저녁 준비 안 했어? 시어머니 굶어 죽으라고? 죄송합니다. 지금 할게요. 그리고 내 방 청소 왜 안 했어? 먼지 그대로잖아.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2015년 2월 저는 임신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임신했으면 뭐해?
집안일은 해야지. 어머니, 제가 입덧이 심해서. 입덧이 뭐 대수야? 나도 임신했을 때 일 다 했어. 저는 입덧을 하면서도 청소했습니다. 구토하면서도 빨래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아들을 낳았습니다. 준이.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내일부터 다시 일해. 어머니, 아직 몸조리가. 몸조리는 무슨. 젊은 것들이 요즘 너무 나약해. 저는 산후조리원도 못 갔습니다. 집에서 혼자 애 키우며 시어머니 시중 들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016년 5월 제가 직장 복귀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복직해야 해요. 육아 휴직이 끝났어요. 복직? 애는 누가 봐? 어린이집 보내려고요. 어린이집? 시어머니가 있는데 무슨 어린이집? 하지만 어머니, 너 돈 벌어오는 것보다 집안일 하는 게 더 중요해. 저는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연봉 4,500만 원 직장을. 시어머니 때문에. 그날부터 저는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아니, 노예가 됐습니다. 2016년 9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너 용돈 필요하지? 네, 어머니. 그럼 한 달에 10만 원 줄게. 10만 원요? 왜? 많아?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10만 원이면 많지. 한 달 용돈 10만 원. 화장품 하나 못 사는 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 준호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말 좀 해줘. 민지야, 어머니가 원래 그래. 참아. 언제까지 참아? 조금만 참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20억 유산 받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도 돈만 보는구나. 이 장면에서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2017년 3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당뇨 합병증.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당 관리 잘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퇴원 후 시어머니는 더 독해지셨습니다. 민지야, 내 약 챙겨. 민지야, 혈당제. 민지야, 발 마사지해. 저는 24시간 간호사가 됐습니다. 애 키우면서 시어머니 간병하며. 그런데 2017년 7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아들 준이를 때렸습니다. 이 녀석이 울기만 하네. 시끄러워. 짝 마이너스 2살짜리 아이 뺨을 때리셨습니다. 어머니, 왜 애를 때려요? 울어서 짜증나니까. 애가 울 수도 있잖아요. 닥쳐. 내가 제대로 안 키우니까 그렇지.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2017년 10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계획. 첫째, 시어머니 재산 파악하기. 둘째, 법적 증거 모으기. 셋째, 결정적 타이밍 기다리기. 저는 시어머니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통장 사본을 복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총액 23억, 강남 아파트 15억, 주식 5억, 예금 3억. 전부 시어머니 단독 명의. 유언장도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아들 이준호에게. 며느리인 저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018년 2월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한테서 재산 받을 방법 없나요? 어렵습니다. 유언장이 명확하니까요. 방법이 정말 없나요?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입증하면 유언장 무효 소송 걸 수 있어요. 정신적 문제요? 치매나 망상 같은 거요. 그런데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2018년 5월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민지야, 너 또 게으름 피웠지? 이 쓸모없는 년아. 민지야, 준이 또 울어? 내가 죽여버릴까? 민지야, 너 같은 며느리는 쫓아내야 해. 3년간 녹음 파일 1200개. 시어머니의 폭언, 협박, 학대. 전부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시어머니 당뇨가 악화됐습니다. 민지야, 약 챙겨. 하지만 저는 일부러 약을 빼먹었습니다. 하루에 3번 먹어야 하는데 2번만 드렸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먹었어. 거짓말. 안 드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혈당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단 음식을 슬쩍 갖다 드렸습니다. 케이크, 사탕, 초콜릿.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드세요. 그래, 고맙네. 시어머니는 모르셨습니다. 제가 서서히 독을 먹이고 있다는 걸. 이 장면에서 정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2019년 3월 시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혈당 쇼크,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당 관리가 엉망이네요. 약은 제대로 드셨어요? 네, 제가 챙겨드렸는데. 이상하네요. 이 정도면 약을 안 드신 것 같은데. 저는 순진한 척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안 드시려고 하셨어요. 제가 말려도. 그래요? 그럼 보호자가 더 신경 쓰셔야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거짓말. 저는 계속 소홀히 할 겁니다. 2020년 1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오늘이 며칠이야? 11월 15일이요, 어머니. 아니야. 3월이야. 어머니, 11월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기억력 감퇴, 시간 감각 상실. 저는 더 부채질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약 드셨어요? 먹었어. 아니에요. 안 드셨어요. 아니야. 먹었다니까. 거짓말 하시네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7월 시어머니가 완전히 이상해지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내 돈 훔쳐갔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통장에서 돈이 없어졌어. 어머니, 통장 여기 있어요. 돈 그대로 있어요. 거짓말. 너가 훔쳤어. 망상 증세. 저는 병원에 모셨습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치매 중기입니다. 약물 치료 시작해야 해요. 네, 의사 선생님. 하지만 저는 치매 약도 제대로 안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먹어야 하는데 이틀에 한 번. 시어머니는 점점 나빠지셨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021년 3월 저는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치매예요. 이제 유언장 무효 소송 걸 수 있죠? 진단서 있어요? 네, 여기요. 좋습니다.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 근거는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 2021년 9월 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치매 진단서, 녹음 파일, 병원 기록. 재판장님, 시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남편 준호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멀쩡하십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뭡니까?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민지야, 너 내 돈 훔쳐갔지. 내가 죽여버릴까? 너 같은 년은 쫓아내야 해.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봐야겠습니다. 2022년 1월 판결이 났습니다. 유언장 무효. 상속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분. 며느리인 저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속이 뻥 뚫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2022년 5월 시어머니가 또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엔 뇌졸중,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왼쪽 팔다리를 못 쓰셨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하지만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복수하며 간병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쓴 약만 드렸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찬밥만 드렸습니다. 어머니, 목욕하세요. 찬물로만 씻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2024년 11월 10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0세. 사인은 폐렴.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제가 제대로 간병 안 해서였습니다. 일부러 찬물로 씻기고, 일부러 약 안 주고, 일부러 방치해서 시어머니는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장례식. 저는 영정 앞에서 웃었습니다. 셀카를 찍었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죽어도 시원하시겠네요.
10년 동안 저 괴롭히시더니 결국 이렇게 가시네요. 편히 쉬세요. 지옥에서 조문객들이 충격받았습니다. 남편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예요. 1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자유예요. 그날 저는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웃으며 이 장면은 진짜 사이다였습니다. 2024년 12월 상속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23억,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분, 남편 준호가 12억, 저는 6억, 준이는 5억. 저는 6억을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보상. 하지만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준호 씨, 이혼합시다. 왜? 당신도 어머니만큼 나빴어요. 10년 동안 날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위자료 3억 주세요. 남편은 3억을 줬습니다. 저는 총 9억을 받았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이와 함께 강남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상호는 자유, 장사가 잘 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리다. 저는 행복합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저처럼 10년을 참고 기다렸지만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옥에 가셨고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훈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